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은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며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 실태는 2023년이 되면서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다이어트를 위한 마약류 시구 억제제, 일명 나비약을 섭취하다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과 같은 범죄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대화방을 나가면 그 대화방은 폭파됩니다. 두 번째는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자료가 삭제되어서 마약 생성거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약방 판매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총책은 마약을 총괄하는 마약 판매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증 대lo는 총책으로부터 인증받은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전국별로 권역을 나눠서 인증 딜러를 배치하고 있고, 인증 딜러들은 다음 보여드릴 사진처럼 마약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퍼들을 상시로 모집하는데, 드라퍼는 마약의 운반책입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채팅방입니다. 여기서 짧게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맨 위에 여기 아이스 보이시죠? 그 아이스가 휴대폰의 앵무이고 차가운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원산지를 뜻합니다. 밑에 0.5G는 35. 이거는 0.5g당 35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반지, 일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약 중독자 절반이 치료 후 한 달 이내에 재범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 공동체는 전국에 한 곳뿐입니다. 공공기관인 순천신터는 지난 2017년에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범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을 단순 소지 및 흡연을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판매 및 유통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일반 입을 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강요에 의해 구매,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이어트 약을 진통 패치로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마약을 운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 점은 참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의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은 소년 보호 처분 플러스 형사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기로 처분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재직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승치를 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저희 교회의 대안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 인력 및 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약 중독 치료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한번 중독에 빠지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고 결국 재발이나 재범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전문적인 치료 재활 센터를 늘리고 사범 과정에서도 단순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 전환입니다. 마약을 낙인하기보다는 처벌을 받은 것은 처벌을 받고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